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인도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로스앤젤레스 시장이었던 에릭 가세리 미국 대사가 환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가 빠진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은 참가국을 미국에 협력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 대통령 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돈 선물 보따리를 가져갔습니다. 세계 20위 국가들이 모여서 더 잘 살아보자는 회담이 열리는 인도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녹색 천으로 가렸습니다. 회담이 열리는 사흘 동안 후져 보이는 식당 등의 생계터전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가난해서 죽어야 합니까? 이런 소리가 가려진 녹색 천 밖으로 새어나와 세계 경제 규모 5위인 인도 모습을 다른 나라에 알립니다. 니키 헤일리 공화당 후보가 바이든 현 대통령을 큰 표 차이로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문제는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 그리고 헤일리 후보의 조직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과 함께 측근의 재판 비용까지 신경 써야지 본인이 살게 되는 처지입니다. 어제는 루디 주엘리아니 전 시장의 개인 변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접시에 10만 달러인 기금 모금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무역 자문이었던 피터 나바로가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했던 의회의 소환장을 거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 판사가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강에 설치된 부표 장벽을 해체하라고 명령한 지 하루 만에 항소법원은 부표 그 장벽을 임시로 유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중국이 중국 정부에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이틀째 오늘까지 사흘째 애플 주식 내려갑니다. 기업이 정치와 세계 사이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보여줍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는 일론 머스크가 위성 시스템 스타링크로 우크라이나를 살리고 다시 러시아를 살리는 그러면서도 미국 국방부와 여전히 계약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까지 태어난 G세대 사이의 뜨거운 요즘 추세는 안경 체인입니다. 19세기의 유행에서 최근까지 나이든 여성의 상징이었던 안경 체인이 젊은 세대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이제 인도의 전부 G20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인도에 도착했고요. G20 하면은 G7 플러스 나머지 이제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와 유럽연합이 포함됩니다. G7 하면 뭐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이태리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일본이 빠졌네요. 그리고는 이제 12개 국가를 뭐 아시아 쪽부터 하자면은 중국 이번에 불참하죠. 러시아는 아시아는 아니지만 불참하니까 같이 러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남쪽에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동에서는 하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튀르기예 이렇게 해서 이제 20개국이 됩니다. 뭐 유럽연합을 하나로 쳐서요. 최근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G20 동맹이 약해졌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새로운 대안 얼마 전에 있었던 브릭스 같은 것을 해서 가난한 나라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돈 기간 산업으로 지원을 하고 뭐 돈벌이 하는 것도 되고요. 미래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가만 보면 인도의 경우는 양쪽에서 다 이제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브릭스 회담에 두 나라 전부 참여를 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는 여전히 G20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항상 양면이 있어서 시진핑이 안 갔고 왜 안 갔는지 모르지만 뭐 미국보다도 인도와 국경 분쟁이 전혀 해결될 그럴 상황이 아닌데 인도가 주최국에 인도에 간다는 게 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뭐 올 수도 없죠. 지난번에 브릭스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는데 가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어린아이들을 숨지게 한 그 혐의로 전범 혐의로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그래서 여기도 물론 못 갑니다. 아주 묘하게 중국과 러시아가 못 오게 됐고 미국의 지도자가 가게 되는데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안 와서 참 실망이다 했는데 어쩌면 두 사람이 없는 틈에 미국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아주 지나치게 큰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런 등등의 국가, 요즘 멕시코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국가들의 좀 이제 휘청거리게 흔들어서 미국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G20는 아니지만 베트남도 방문을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오기 전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중간 사이에서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누구는 싸움에 휘말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선택을 해야지 될 시점이 오면은 선택을 하는 것뿐이겠죠. 그런데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들이 있잖아요. 베트남 같은 국가. 이런 국가들을 러시아와 중국이 없는 때 미국 쪽으로 확 끌어들인다. 가장 중요한 건 중국에 대한 견제, 러시아에 대한 견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역시 사람은 뉴스도 개인적입니다. 이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총리 관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일단 그 주최국 총리와 회담을 했거든요. 그 회담을 하는데 총리 관저까지 가기 전에 먼저 로스앤젤레스 에릭 가세리 시장이 어렵게 몇 년 만에 인도 대사로서 인준을 못 받을 거야 하다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게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하더군요. 바이든 대통령도 너무 기쁘게 그 환영을 받아줬죠. 왜냐하면 아무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민주당에서 두 번째 규모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시장인 에릭 가세리가 탁 먼저 공식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첫 번째 불을 붙여줬으니까 그 점이 조금 눈에 띄었고요. 어쨌든 경제적인 전략적인 G20이라는 이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동안 본격적으로 열리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서 양자 회담들을 이제 쭉 하게 되는 거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6월 달에 미국에 이제 국빈 방문으로 왔었을 때 그러니까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윤석열 대통령,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왔었을 때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그때 미국 기자들이 인도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했고 그리고 또 그 힌두교만 이 사람이 힌두교니까 힌두교만 엄청 뭐 차별대우 특혜를 준다 해서 비난을 많이 했었을 때 인도는 DNA 자체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이제 내년에 세 번째 그 총리 선거가 있는 나렌드라 모디와 회담을 했고 이 사람이 인도에서도 인터뷰 같은 것 안 하고 뭐 거의 독재를 하죠. 그런데도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 언론과 막 인터뷰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국경일로 하고 가계 폐쇄하고 이건 이제 제가 좀 뒷부분에 전해드리겠고요.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뭐 안보 경제 전문가들이 전부 동행을 했는데 이렇게 갈 때는 돈을 가지고 가야지 좋아합니다. 미국보다 덜 부자인 나라에서. 그래서 개발이 덜 된 나라 이제 7개국은 완전히 개발국가지만 뭐 신흥국들이 12개국이 있고 뭐 유럽연합이 있고 하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제 뭔가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미국은 지금 세계은행을 좀 키우려고 합니다. 세계은행이라는 게 조금 개발이 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국제기금이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덜 된 국가의 뭐 기후변화에 대처를 하는 문제라든가 식량 안보, 보건, 기간 산업 이런데 2천억 달러를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2천억 달러짜리 보따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캐시가 많은 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 써왔던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돈을 가지고 갔고요. 세계은행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지원들도 합니다. 세계은행이 조금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이 계속 강조하는 인도 태평양 이런 것을 20개국이 미국을 빼고 12개국이 점점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어서
사이드 회담에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서 유일한 그 G20 국가에 포함이 돼 있는데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어떤 방식으로 만날까? 여기에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죠. 미국에서 내년에 유가가 올라가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선거철에. 그런데 뭐 하루 그 좀 생산량, 오일 생산량 줄이던 것을 그대로 줄이기로 유지를 했다. 올해 말까지 이거 발표해 놓고 이제 나중에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고 뭔가 언지를 좀 주고 하는 게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빈살맨이 워낙 또 러시아하고도 친하니까 이래서 빈살맨과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는 그 경제력 같은 것이 중동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있는 국가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이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만날 테고요. 또 걸프만 아랍 국가를 연결을 해서 인도까지 쭉 연결을 하는 그런 이제 기간 산업 같은 것도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베트남의 하노이로 가서 역시 여기서도 인도 태평양 이걸 얘기를 하고요. 베트남과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 관계를 베트남이 그 어떤 이념적인 것 때문에 중국과 뭐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운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이 그 관계를 미국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와 비슷하게 외교적으로 승격하는 거죠. 그 정도는 이미 합의를 하고 지금 대통령이 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세계적으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죠. 베트남도 마음 먹었네. 미국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 연합까지 이제 조금 더 뭐 G20를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고요. 아무튼 미국의 입장에서 전해드린 뉴스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러시아와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깝게 하기 위한 게 2,000달러래요, 제가. 어쩌면 2,000억 달러를 2,000달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보따리를 가지고 간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도가 많이 알려지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서 인도와 1995년도의 중국을 생각했습니다. 그 심정적인 그 배포에 있어서는 2023년도에 인도가 1995년도에 중국만 못하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 비교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의 비교입니다. 1995년도에 제가 베이징에 갔었을 때는 굉장히 막 사람들 뭐 거린들 못 먹고 못 살고 추접하고 하는 모습들을 세계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곳에도 다 보여줬거든요. 뭐 자금성 주변, 뭐 만리장성 주변에 다 보여줬거든요. 인도는 1995년부터 2023년이면은 얼만큼의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번에 다 가렸습니다. 마치 북한이 외국인에게 자국의 어떠한 모든 불편한 것은 다 보여주기 불편한 것은 가릴 정도로 그에 비해서 중국은 배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부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갖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사실 기사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이 기사고 가장 잘 쓴 기사도 가디언의 이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를 손님 맞는다고 완전히 청소하기 위해서 학교, 사무실, 무슨 시장, 식당 3일 동안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델리. 폐쇄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독재인 거죠, 이게. 델리의 그 빈민가 주변에. 그리고는 천으로 보이는데 아주 두툼한 천이겠죠. 뭐 천은 아니겠지만, 페이브릭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녹색으로 너무너무 높게 빈민촌에 다 쳐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길에 볼 수 없도록.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오지 말라고 하고 목격되지 않도록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완전히 우리 지역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선거철만 되면 모든 정치인이 빈민가 우리를 보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밥도 먹고요.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존재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도
개선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다른 나라에라도 알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는요, 그 녹색 탁 장벽을 쳐놨는데 그 녹색에는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얼굴 막 크게 그려져 있고 G20라고 써 있는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정치적으로 서로 다 잘 살아보자 하는 회담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런 회담이 우리들의 존엄성, 생계에도 타격을 줍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로서는 길도 깨끗하게 하고 뭐 거지도 없는 거죠. 그런다고 모릅니까? 누가 인도에 가는 사람이 한둘이어야죠. 그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3,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전면적으로 사흘 동안 경제활동도 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모든 학교 닫았어요. 뭐 보안이다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하지만 보안 문제라고 다른 나라에서 해외 사람들이 오는데 모든 학교를 닫습니까? 사무실, 직장, 시장, 식당 그리고 무슨 가게, 도로 이동도 굉장히 제한되고요. 음식 배달도 안 됩니다. 음식 배달도 안 되면서 집에만 머물러 있을 것을 이거는 강제는 아니고 권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델리 경찰이 이거 봉쇄 아닙니다. 봉쇄 아닙니다. 계속 성명만 발표를 한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사흘 동안 집에서 할 일이 많죠. 집도 좋고 안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안 나가면 생계가 안 되잖아요. 몸이 아파도 저는 하루도 일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병원에 가면은 쉬라고 할까봐 병원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보다 훨씬 절박한 분들이죠. 그런데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G20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를 저주할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통받으니까, 배고프니까.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손실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노숙자도 뭐 4,000명 이상 뭐 어떤 다른 곳으로 옮겨줬다고 하고 세계에서 인도가 5번째 경제 규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한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정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또 인도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사흘 동안 노점상이 얼마나 많아요. 인도, 중국 이런 데 가면 아무것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G20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인도에서 가게 같은 데도요. 뭔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라고 뭐 좀 환경미화를 다시 하라고 코드를 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작은 가게를 단장하는데 이제 5만 루피 정도를 대출받았답니다. 500파운드 영국 돈으로는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영국 매체를 보니까 달러가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나에게 대출받아서 잘 단장하라고 하고 고통을 줬는데 경제적인 그리고 그러면서 이 도시를 좋아 보이게 하려고 내가 대출받아서 단장하려고 하고 나는 아직 대출금 갚지 못했는데 겉으로 보기에 상황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대출받아서 단장하라고 하고는 또 다 폐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국이 금방 미국을 따라잡는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인도 머지않았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미국을 경험하고 뉴스로 항상 중국과 인도를 경험하는 저로서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이유, 인도는 인도 나름대로의 이유로 미국을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미국이 지난 7년 동안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같은 아주 폭탄적인 폭발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2024년도 선거 이후에 일어나면 미국도 수백 년 동안 이뤄왔었던 뭐 민주주의 정말 재미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그 단어 밖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하는 것, 자유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200 몇십 년을 했었던 것이 무너지는 것 이제 7년 왔으니까 앞으로 4년 더 하면은 무너지는 것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인도는 미국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느껴집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폰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 카피하면서요. 어디에다 페이스트해 놓을 것이고 오늘은 잊지 말아야지. 방송하면서 날마다 저도 다짐하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발전하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걸 여러분께서는 9시 35분경에 보시게 될 겁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리하여 하루 좋다, 하루 싫다. 하루 웃고 하루 울고 하는 게 또 나왔는데 어제 제가 그 텍사스주에 리오그란데 그 강에 설치된 그 부표 막 이제 철로 뭐 겉에도 돼 있고 하는 넘어오지 말라고 멕시코 쪽에서 미국으로 그렇게 설치한 것을 지방 판사가 9월 15일까지 제거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다 일단이라고 말씀을 임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텍사스의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항소를 했잖아요. 항소법원 판사들은 재판하는 동안 그대로 유지해도 돼라고 판결을 내려서 이번에는 주지사가 웃게 됐죠. 이 물 장벽이 인도주의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킨다라고 연방 판사는 판결을 했는데 항소법원은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제5 항소법원인데요. 그러면 또 뭐 이 항소법원이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면 아니요. 반대입니다. 항소법원 그 판사가 3명인데 민주당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2사람 그리고 공화당 1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건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거고요. 또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할 때 특히 이제 정치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 실생활과 연관이 되는 건데도 우리가 때로는 연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느낌을 주니까 연관이 되는 거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바이든 그 대통령을 지금 선거가 치러지면 6%포인트 차이로 이긴다. 아주 큰 표 차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요즘에 이제 점점 이렇게 해온 건데 이것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언제까지 가는가이잖아요.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가 꽤 오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쪽 그늘에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기 시작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에게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총알바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론 디센티스는 물론 본인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매력이 없는 거. 정치인은 매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떠한 매력이든 매력이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도 매력이 없는 게 굉장한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니키 헤일리는 좀 톡 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론 디센티스는 트럼프의 부상과 급부상과 본인의 매력 없음으로 가라앉았는데 토론을 하고 나서부터 니키 헤일리가 조금 좋게 여러 가지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니키 헤일리가 토론을 잘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기부금이 늘어나게 됐고 기부금이 늘어나면서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토론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인기 있는 공화당에서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아니 뭐 경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뭘 한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안 된다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내가 말이에요. 유엔 대사로 있어 봤기 때문에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잘 아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입니다. 이건 아마 나중에 니키 헤일리에게 어떤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인기 없는 사람을 왜 몇 년 동안 모시고 너는 좋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꽃감을 빼먹었어? 이렇게 공격당할 만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 정도 공격을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신선하잖아요. 해서 인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공화당에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의 대안으로 매력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무당파, 또 여성,
뭐 여성에 대해서 전국적인 낙태를 하는 건 그건 낙태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건 이건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 한 번도 선거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였잖아요. 트럼프가 그를 유엔 대사로 딱 데려가기 전까지. 그런데 그전에는 주의 하원 의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치른 선거에서 진 적이 없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주가 막 주정부 청사에 막 남부 연합기 걸고 할 정도의 굉장히 보수적인 곳인데 그 보수적인 곳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처음 주지사에 당선된 인도계의 니키 헤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이 좀 천박한 구석이 있어요. 젊은 38살의 이제 그 기업인 같은 인도계인데 이름을 말이야 그 뭐 니키 헤일리는 좀 더 인도 전통식으로 바꾸지 말이야 하면서 막 전통 이름 비슷하게도 써놓고 이래 좀 유치하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뭐 이 영리한 그 후보는 착착착착 막아내고 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정치인을 여론조사로 선출하지 않죠. 그리고 여론은 변할 수도 있고 트럼프에게 진정한 위협이 되려면 조직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선거 한 표 한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력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은 조직력은 모자라지만 트럼프의 대안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에 시작되는 아이오와주나 뉴햄프셔 여기서 지금 뭐 론 디센티스와 똑같거나 뭐 비슷하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그 발판을 마련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잘 되면 또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 아니 바이든을 그렇게 이겨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CNN의 조사에서 47%대 46%로 1%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지던데 그러면 나는 공화당인데 니키 헤일리는 6%포인트로 이긴단 말이야. 다른 후보도 몇 명 2% 차이로 이긴다는 나오는 후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2%는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론 디센티스와 바이든 대통령이 겨루면은 같이 똑같은 뭐 47%인가요?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화당으로서는 내가 민주당이 4년 더 하는 그 꼴을 봐야지 되나? 아니면 트럼프를 나는 좋아하지만 니키 헤일리를 선택을 해서 이긴다니까 바이든을 그렇게 해야지 되는가 하고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의 현재의 이 상승세는 언제까지 가느냐 그 가는 동안에 조직력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변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니키 헤일리가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강적이라는 것은 증명이 됐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보세요. 여론 보세요. 하고 막 캠페인하고 다니면서 돈도 모으고 사람도 모읍니다. 지지층을 모읍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직접적인 캠페인을 못합니다. 지금. 어제도 뉴저지의 자신의 그 골프장에서 한 접시에 10만 달러예요. 그래서 한 10사람 왔나 봐요. 100만 달러를 모아서 누구에게 줬느냐. 루디 줄리아니에게 줬거든요. 만약에 이게 조지아주에 한꺼번에 다 공범으로 묶인 19명 그 선거 그 재판 비용이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슈퍼팩에서 비용으로 쓸 수 있는데 루디 줄리아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보호한다고 그게 본인에게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하니까 그 투표 기계로부터도 고소당했고 조지아주의 모녀 선거인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투표를 바꿔치기 했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소송당하고 다 돈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뭐 뉴욕이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이쪽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이미 그 변호사 자격증을 뺏겼거나 뺏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또 다 본인이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돈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100만 달러 정도 줬다고 하고 앞으로도 또 이 그 루디 줄리아니를 위해서 기금 모금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루디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케어해야지 될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에서 간 그 사위인 자레드 쿠시너가 아버지가 이 중국을 아니 시아버지가 아니라 뭐죠? 장인 어른이 트럼프 어른께서 중국을 때려야지 되겠어. 중국 전문가를 좀 데리고 와봐 했더니 막 구글링 했더니 아마존에서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중국을 엄청 때리는 책을 쓴 게 똑 튀어나와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피터 나바로는 경제계에서 아주 그 전형적인 전통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항상 전통적인 것이 맞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조금 아웃사이더라도 너무너무 대단한 아웃사이더가 있고 좀 엉뚱한 아웃사이더가 있는데 대단한 아웃사이더라고 평가받지는 않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을 딱 구글링 하다가 이제 백악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피터 나바로가 어제 이제 12명의 배심원단에 의해서 의회를 모독한 의회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거 이제 뭐 완전히 선고 공판은 1월 달에 있는데 두 개의 혐의인데 각각 1년씩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도 물어야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뭐 항소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 피터 나바로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터 나바로가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1년도에 이런 사람들 또 책 써서 한창 막 잘 나갈 때 돈 확 벌고 하잖아요. In Trump Time, 트럼프 시대라는 그 책에서 본인이 피터 나바로가 내가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거 선거 결과에 이거 아니야, 바이든이 아니야, 트럼프야 라는 것을 딱 만든 설계사라고 본인이 설계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등등 뭐 이런 일들로 의회에서 좀 와서 출석해서 얘기도 좀 하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했더니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제 뭐 의사당에서 한 게 아니고 지금의 의사당은 이미 공화당으로 넘어갔고 하원 배심원 12명이 이 사람은 유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인 거예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의회에서 그 의회를 모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사람은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수석 그 전략가였었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도 항소한다고 하고 스티브 배넌도 항소했습니다. 스티브 배넌은 징역형 4개월 그리고 뭐 벌금 별로 많지 않았어요. 6,500달러 받았고 지금은 이제 항소 중에는 이제 처음에 감옥에 갔다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19명 다 관리해야지 되죠. 조지아주.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이런 뉴스는 여러분들께 보도조차 못 해드리거든요. 뭐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조지아주에서 조지아주 대배심은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도 기소하라고 권고를 했었답니다. 근데 이제 기소되진 않았잖아요. 지금 19명인데 19명 다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겨서 모든 것을 사면받게 하기 위해서 조지아 것은 사면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은 연방 사면만 하니까 주정부는 따로 하니까 이 조지아주 이 케이스를 연방 재판을 하려는 것을 지금 시도하는 그거 해야죠. 줄리안이 봐야죠. 피터 나바로. 뭐 너무 많잖아요. 뭐 존 이스트만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이런 것에 신경 쓰고 다른 후보들은 그래 봐야 60%대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정치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리라고 내가 맞췄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걸 과학적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애플 주식값 오늘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1%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6% 정도 내려갔다가 1% 올라가면은 아직 회복되려면 한참 더 가야 되잖아요. 180달러 선 무너졌습니다. 179달러 38센트 주당 이렇게 되는데 한국 분들도 뭐 애플이라든가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이제 국영 뭐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못 쓰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위험한 또 넷플릭스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하니까 그런 점들이 있고 한국 분들이 많이 아무튼 주식 거래를 하시는데
거의 뭐 이틀 동안 200억 달러 정도 주식값이 애플이 까먹게 됐습니다. 중국이 정말 거대 그 기업인 애플의 시장, 가장 큰 시장, 전체 매출의 세계 몇 개국인데 18%가 지난해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애플이 그곳에서 만들잖아요. 애플 그 팍스콘에서 애플 제품을 거의 만드는데 아이폰이 원래 처음에는 일부 금지됐었다 하는 얘기가 있다. 점점 그게 이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애플이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에 아이폰 15을 내놓잖아요. 그런 때 이 뉴스는 아주 나쁜 뉴스죠. 그래서 중국의 국영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9월 말까지만 애플을 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단해라 하는 이건 명령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애플도 인도 같은 데로 많이 지금 공장을 돌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조금 불안한 이런 모습들이 주식시장 투자가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애플 같은 회사가 중국에서 저렇게 휘청거린다면 어느 회사가 중국과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세계 최고의 주식시장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가치가 2조 8천억 달러. 그러면 애플의 주식값이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에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시 그분들도 타격을 입는 거고요.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칩 공급체인 퀄컴 당연하죠. 어제 뭐 7% 이상 내려가던데요. 한국의 SK 하이닉스 주식도 어제 뭐 4% 이상 내려갔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도 미국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죠. 이제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과 그 칩 기술에 대해서 막 중국 접근 제한하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뭐 여러 가지 뭐 보복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그 거대 기업 그 파웨이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공개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 물론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을 쓰려면은 비싸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국의 싼 모델들 싸고 점점 발전되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요즘 애플 쓰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뭐죠 업데이트 하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라는 거 그게 이제 그 보안 그 취약점 같은 것을 애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올해 15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이런 그 중국에 있어서의 흔들림 같은 거 이걸 뭐 인도로 가서 다 극복할 수 있는가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추세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G세대요. 그럼 97년부터 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보니까 11살에서 26살. 요즘 뜨거운 추세가 그 안경거리, 안경 체인이요. 안경 체인인데 이게요. 한때는 뭐 너드 뭐 아니면 괴짜 나이 드신 여자분 뭐 키도 줄어들 정도의 나이가 드신 그런 분들의 상징이었는데 G세대가 완전히 요즘 G세대들은 얼마나 커요. 늘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경거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게 이제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매체에서 초등학교 교사는 마치 고대의 어떤 그 도서관의 책을 고서를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의 무슨 골드 체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막 노처녀야 막 이런 느낌을 줬었는데 노처녀라는 말이 이상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Gen G는 제너레이션 G 세대는 H&M 같은 데서부터 싸고 패스트 패션부터 팬디 같은 이런 데서도 많이 만들어내고 틱톡 같은 데선 어떻게 나만의 그 체인을 만드느냐 이 유명인들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리하나 같은 사람 트렌드에 강한 그런 그 가수잖아요. 이런 사람들 얼리 어답터가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역사학자 뭐 세인트 존 유니버시티 같은 곳의 교수 뉴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쭉 막 얘기를 해요. 시작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그때의 안경은 하루 종일 쓰기에는 너무 무겁고
불편해서 가끔 써야 됐기 때문에 체인이 있었는데 그 뒤로 뭐 20세기 오면서 그게 인기가 없다가 또 코비드입니다. 코비드 때 우리가 마스크 거리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시 안경 체인으로 해서 한때 빅토리아 시대 때 보석처럼 상류층의 보석처럼 돼 있었던 체인이 이제는 매력을 잃었다가 다시 팬데믹의 마스크 체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됐고, 팬데믹이 강해지면서 또다시 마스크 체인으로도 될 수 있다. 어떤 안경점에서는요, 요즘에 마이애미에 있는 어떤 안경점인데 이 안경보다 이 체인이 더 많이 팔린다. 이거 다 이제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수입업자분들께서는 마스크 체인이 또다시 올 수 있겠구나. 안경 체인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뉴스를 들으실 때 아이디어를,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아이디어를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께 그런 면에서 오늘의 미국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죠. 잊어버릴 뻔했어요. 생각이 났네요. 다행히.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세 번째, 시작할 때 불러드리겠다고 첫 번째 월요일인가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처음 했어요. 그것도 뒤에. 월요일부터 나아지겠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기업인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 사람이 초지일관 같지는 않다 하는 걸 전해드립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예요. 스타링크로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왔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러시아를 도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며칠 사이에 보도가 되면서, 그래도 또 이 사람은 또 회사가 많으니까 스페이스 X 같은 것은 또 국방부, 나사와 다 협력을 하고 하잖아요. 이 스타링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는데, 이 스타링크라는 게 원래의 위성 통신망의 아주 단점 같은 것을 잘 보완을 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잖아요. 2022년도에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1시간 전에 러시아의 해커들이 우크라이나 전체적인 기간 산업,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의존했었던 그런 위성 네트워크를 완전히 끊어버렸답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의 방어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딱 개입을 해서 정말 하늘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며칠 안에 이 스타링크 터미널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완전히 국가 중요한 부분을 다 원래 상태로, 온라인 상태로 업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러시아 해커들이 스타링크는 뚫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쭉 치르면서 우크라이나 디지털 장관이 얼마나 일론 머스크에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스타링크가 없으면 우리는 비행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무슨 통신도 할 수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그 힘을 사용해서 결국은 또 러시아가 크림반도 막 공격하려고 하고 할 때는 그 우크라이나의 꿈을 좌절시켰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새로 나오는 그 책에서 발췌한 건데요. 7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폭발물을 실은 드론 잠수함으로 러시아 흑해에 있는 그 함대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스타링크를 크림반도 이쪽까지 러시아가 2014년도에 딱 가져가 버린 그거까지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싹 그냥 거부를 해버렸답니다. 거부를 해버리고 비밀리에 이 엔지니어들에게 크림반도에서 막 한 10km 이내에는 거기는 되지 않도록 차단해라 하고는 비밀리에 얘기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잠수함이 러시아 함대 근처에 접근을 했었을 때는 스타링크 연결이 끊어져 버렸고, 드론은 그냥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물속으로 떨어져 버렸죠. 드론이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 전쟁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 그때 했으면 좋았는데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지금 곡물이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모든 것들을 이 일론 머스크가 차단해 버렸다라고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일단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부터 불러드리고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림까지 우크라이나가 가려고 하고 나서는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을 돕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뒤에 이제 또 국방부가 또 일론 머스크를 또 구스르고 협상하고 해서 이제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만 같은 나라가 스타링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더 큽니까? 대만이 더 큽니까? 이 사업가인 이 일론 머스크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였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